자, 우리 7번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것과 가장 적절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죠. 이건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기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따로 구조라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트만, 7번째 파트만 보시는 분들도 내가 그래서 이제까지 자꾸 헷갈렸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면 피셋도 나오고 NCS도 나오지만요, 예를 들어서 코레일 유형이라든가 수자원공사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엄청 많이 쓰려고 했는데 칸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기관 또 여러 시험에 출제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거니까 18 코레일과 수자원하고 뒤에 보면 뭐도 있습니까? 한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엄청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적절, 가장 적절이죠. 자, 한번 보세요. 적절한 건요, 지문과 일치만 하면 정답이 된다. 즉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용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맞더라도 적절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거는 부분 내용이 아니라 전체 내용이 되어야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등학생 철수는 착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있다라면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멈춤 버튼을 눌러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나왔는가? 가장 적절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지문에서.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조건이 나왔냐 이거예요. 자, 철수라는 조건, 고등학생이라는 조건, 철수라는 조건, 착하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조건 2와 3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건 1이 되는 겁니다. 조건 1. 그러면 자,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늘 열심히 공부하는 철수는 모범생이다. 제가 조건 1을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철수인데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늘 열심히 공부하는 철수 나왔죠. 착하다가 나왔으니까 모범생도 착한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조건은 2와 3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선생님 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중딩은 안 하니? 그 다음에 수험생은 안 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엄마가 하는 일을 누가? 철수가 도와줬죠. 그러니까 역시 철수라는 거 나왔죠. 착하다라는 거 나왔죠. 조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야자가 끝났죠. 야자는 누가 하는 거죠? 고등학생만 하는 거죠. 우는 동생을 철수라는 거 나왔죠. 우는 동생을 달래줬으니까 착한 일도 했죠. 누가? 철수가. 철수는 야자를 끝냈으니까 누굽니까?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건 1, 2, 3번 모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이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조건 첫 번째 맞았습니다. 됐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도왔으니까 착한 거 맞잖아요. 철수가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철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철수지? 어떻게? 선생님, 얘가 철수니까 이 지문도 철수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철수 모범생이죠. 공부했죠. 공부는 고등학생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마치 자기가 생각해서 맞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고등학생 맞죠? 불우한 이웃 도왔으니까 착한 거 맞죠? 근데 대상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건 1번과 3번만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철수에 있죠, 분명히.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의 괴로움을 그냥 넘기는 적이 없으니까 착한 거 맞죠? 그러면 이것도 2번과 3번은 있지만 몇 번이 없습니까? 1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가장을 지우고요, 적절한 예문 그랬으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1, 2, 3, 4, 5번이 모두 정답입니다. 왜? 적절한 거는 부분으로만 맞아도 맞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는 못 맞히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죠. 됐죠? 얘는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틀린다라면 얘는 틀리겠죠. 왜? 철수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적절과 가장적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바로 갑시다. 자, 이 문제는 NCS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졌으니까 뭘 찾아야 된다? 대답.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답은 이 질문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은 실제 세계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답변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이 법칙들이 실제 세계의 사실들을 정확히 기술한다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부정적인 답변 어때요?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들을 그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부정적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그럼 답지의 서술도 무엇이 돼야 된다? 서술어가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답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노란색을 보세요. 1번 물리학의 근본 법칙은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긍정이죠. 물리적 자연현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물리학의 근본 법칙도 점점 복잡해진다. 부정이죠. 세 번째, 더 많은 실제 세계의 사실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지 않은 법칙보다 뛰어난 설명력을 가진다. 긍정이죠. 네 번째,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은 이상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어 실제 세계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긍정이죠. 다섯 번째, 참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물리법칙의 조건을 추가하면 설명 범위가 줄어들어 다양한 물리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부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적인 서술어가 답변이라면 정답은 2번 또는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2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리학의 자연현상이 복잡해져서 물리학의 법칙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뒤에 앞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답은 2번, 5번 중에 하나하고 나머지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앞뒤, 아까 밑줄친 부분만 보고 보더라도 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NCS 문항으로 또 갑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 또는 지문을 보다 보면 작은 따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의 기능은요. 뭐냐? 결국은 글쓴이가 뭐 하고 싶은 것, 이것도 말하고 싶은 범위를 또는 대상을 무엇하는 기능을 한다? 한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말할 거는요. 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범주 내에서 얘기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만약에 시장 설계라고 했다라면 윗글의 제목이니까 무엇을 벗어나면 안 될까요? 시장 설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시장 설계와 관련된 거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제도 이런 것들이 매력적 오답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시장 설계도 시장에 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시장 제도, 얘는 시장 설계, 얘는 시장 설계, 얘는 시장 성격, 얘는 시장 범위. 자, 다 시장은 나왔죠. 그런데 설계라고 나온 게 몇 번 중에 하나입니까? 2번,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다시 한번 작은 따옴표의 기능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정한다. 결국 이 글은 시장 설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중에 하나다? 2번과 3번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인지 시대에 따른 건지, 자, 시대가 나왔나요? 시대가 변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 설계 방법은 다시 넘어가서요. 무엇이 있다? 양방향 매칭이 있다. 뒤에입니다. 뒤에 한 지문을 더 간 겁니다. 그러면 양방향 매칭 시장 설계 방법은 시장 설계죠. 시장 설계 계속 나오고 있죠. 양방향 매칭과 단방향 매칭이 있다. 그러면 시장 설계를 몇 개로? 2개로 나누어 설명하겠다니까 방법과 특징. 첫 번째 방법은 양방향 매칭, 두 번째 방법은 단방향 매칭.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양방향의 특징을 설명할 거고 단방향의 특징을 설명하겠죠. 여기까지 읽어도 뭐는 없습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거. 과거 현재 이야기도 없고 옛날 지금 이야기도 없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끝.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